고맙습니다. 몇 킬로 나가요? 충전 안 불편하세요? 오히려 배터리가 25%가 남아요. 전기차 충전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다 오신 분인지 궁금하네요. 면허 따가지고 처음 차 탈 때의 느낌. 이걸 못 받겠는 거야. 너무 잘 가니까. 이거 뭐지? 딱 그 느낌이었어요. 신기한 느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손님들이. 몇 킬로 나가요? 충전 안 불편하세요? 잘 때 충전기 꽂아놓으면 아침에 나오면 충전 다 돼 있고 한 번에 하루 운행이 되는데요. 하루 몇 킬로 타세요? 400킬로. 와. 근데 진짜 대부분 말씀하신 게 들어오면 전기차를 얼마 못 타는 걸 알고 계세요, 그렇죠, 정말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하루 꼭 운행하고 네. 중간에 꼭 충전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 묻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내만 운행을 할 때는 충전을 없고 갑자기 뭐 멀리 좀 가신다거나 그때는 그냥 급속하면은 한 20분만 충전하면 충분합니다. 사실상 충전 같은 경우는 우리 택시 특성상 사실 출근할 때 뽑고 그리고 퇴근해서 꽂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불편한 점 느끼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서울까지 한 번에 갑니까? 라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실제 주행 가능하지만 내가 도로 질문하지. 서울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갑니까? 물으면 손님들이 쉬다 가야죠. 그러는 거야. 쉴 때 꼽아놓으면 됩니다. 제가 광주에서 서울 아산백으로 온 적이 있거든요. 이제 손님을 모시고 근데 오히려 배터리가 25%가 남아요. 대단한데. 맞아요. 저 역시도 아까 400km 정도 운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를 잘 모르지만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내연기관 차들은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면 연비가 좋아지지만 전기차는 시내 주행 연비가 훨씬 좋아져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400km 운행인데 요즘 같이 에어컨 다들 안 끄시죠? 계속 켜놓으시죠? 그렇죠.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에어컨은 항상 켜져 있지만 요즘 같은 이 더운 날씨에도 저 하루에 400km 한 번에 아침 출근으로 되거든요. 충분하단 말이에요. 결국 요즘에는 이제 한 2년 사이에 충전 그렇지. 인프라가 많이 좋아졌죠. 한 10배 이상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충전 품질부터 해서 이게 품질이 빠르다는 거니까. 지금은 전기차 충전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다 오신 분인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접해보지 않은 거니까 어렵게 생각한다고 봐요. 그게. 이제 전기차가 차값이 이제 소나타 대비 비싸잖아요. 근데 할부금이 커지고 그 차값이 비싸니까 자차 보험료도 올라가고 월 들어가는 LPG가 한 8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평균적으로 내 타는 거 보니까 한 30만 원 하면 될 것 같더라고 전기값이. 저도 그 전 차가 소나타였는데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최첨단을 달리는 이런 멋진 차를 탈 수 있다? 고민할 필요가 없죠. 너무 좋아가지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지금 거의 매일 그러면 집에서 충전기를 꽂습니까? 나는 집에 들어가잖아요. 여름에는 충전 시간대에 따라 요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렇죠. 이제 경부와 중부와 네. 이렇게 과부하 이렇게 나눠져 있죠. 고부하는 완속이라도 요금이 한 300원 정도 됩니다. 비싸요. 주로 심야 저녁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가 제일 싸거든. 그래서 저 차에다 설정해놨어요. 네. 예약 걸어놨거든. 네, 그렇죠. 시간 그 정해놓고. 시간 네. 해놓고 또 집에 가서 꼽아놓으면은 충전 대기 중이라고 떠 있고 10시 되면 자동으로 충전 시작돼요. 저는 충전할 때마다 그 생각이에요. 그냥 꽂을 때마다 어차피 LPG보다 싼데 그리고 경부와 중부와 뭐 그런 거 관계없이 안 따지고 소모품 교환하는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연기관일 때는 키로수에 상관없이 날짜를 정해놨었어요. 매달. 그래가지고 그 달에 그냥 엔진오일을 항상 매달 갈아줬었고 엔진오일이랑 그 오일 필터랑 그리고 에어 필터 3가지 해가지고 뭐 아직은 4만 5천 정도 되니까 특별히 뭐 교체한 건 없고요. 해봤자 뭐 와이퍼 그리고 에어컨 필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륜이다 보니까 전륜 앞쪽은 서비스센터에서도 아직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안 했고 감속기호 뒤에 후륜 쪽은 감속기호를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타면서 가장 좋았던 것들이 일단 소모품 교환할 게 많이 없잖아요. 일단 우리는 전기차 브레이크 패드 교환을 거의 안 하잖아요. 더 중요한 게 패드가 안 딸거니까 앞 타이어 휠에 분질이 안 묻어서 항상 차량이 깨끗하다.
휠이 더럽지가 않다. 그리고 전기차를 타면서 아, 이런 좋은 점이 있고 또 세차하는데도 힘도 덜 들고 물도 덜 쓰게 되고 이런 부분들도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2022년 3월 달인가 크게 사고 났었거든요. 그때 제가 신호 대기 중에서 뒤에서 세게 쾅 박아서 내 차가 밀렸고 그 충격이 얼마나 크냐 그러면은 트렁크 뭐 다 박살 나고 차 천장이지 천장 밀렸습니다. 세게 맞췄네요. 네, 저도 그때 뇌진탕이 와서 막 눈 빠질 뻔하고 막 되게 심했었거든요. 나중에 며칠 뒤에 병원 퇴원하고 가보니까 뒤에 트렁크 쪽에 이제 프레임이 밀렸대. 그런데 배터리가 멀쩡하더라고요. 근데 테스트를 다 찍어보니까 배터리 데미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다 보니까 전기차 무섭지 않으세요? 불난다던데? 막 이러세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저는 현대 기아차 배터리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신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직업으로 하루 종일 타고 다니는 거지 신뢰하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그냥 근거 없는 소문에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 날짜로 이제 34만 1,000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EV6가 보증이 10년에 20만 킬로거든요. 이제 20만 넘어가면서부터 내 배터리가 고장나면 어떡하지? 그렇죠. 어느 순간 내가 야, 내 배터리의 컨디션이 어떨까라고 궁금했어요. 예, 그래서 오토큐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현 상태 수명을 보니까 97.3%. 30만 킬로인데? 예. 와.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급속 비율이 한 20 몇 프로, 완속 비율이 70 몇 프로. 배터리를 관리할 때 완속 100% 충전을 한 달에 한 번 해주는 것들이 배터리 수명 관리에는 가장 좋고.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배터리가 18%? 20 사이가 남았다 하면은 아 오늘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완속 충전기다 꽂아놓고 이제 그 100%까지 하는데 이거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충전할 때마다 완속 풀로 하는데. 그게 맞아요.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뭐 급속을 중간에 뭐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뭐 배터리는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죠? 근데 현대차가 제일 처음에 그 10년에 20만 킬로? 10년에 20만 킬로? 배터리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구나. 아, 거기서 일단 신뢰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럼 믿고 사도 되겠다? 그거였고, 병철님 말씀 들어보니까 34만 킬로인데 SOH가 97%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전기차 단점이 뭐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뭘까요? 전기차로서의 단점은 아직까지 못 느낀 것 같아요. 전기차로서의 단점은 네. 뭐 하나 집을 게 없어. 하나 있다. 그 타이어 소음이 조금 올라온다. 그 정도. 너무 차가 조용하다 보니까 뭐 안에서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네. 그럴 때 약간 좀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이죠. 정숙성. 너무 조용하니까 타이어 소음이 거지. 들리는 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받는 질문이 사장님 이거 너무 조용한데 이거 혹시 전기차예요? 제일 많이 그러죠. 이게 우리가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그 LPG도 조용한 편이었지만 거기에 비하면 이 전기차는 그냥 뭐 자는 수준이죠. 네. 근데 저는 전기차를 바꾸고 제일 만족했던 점이 이 점인 것 같아요. 뭐 빠른 응답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엔진이 없다 보니까 조용한 것도 조용한 건데 진동도 없잖아요. 내연기관차를 탔을 때는 그런 진동이 몸에서 차에서 내리면 진동이 올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예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시간을 일해도 피로도가 훨씬 낮아졌어요. 같은 시간을 일해도. 그렇다 보니까 만족도가 다른 거는 다 둘째치고 정숙성이 주는 그 만족도가 저는 최고입니다. 플랫폼이 이 GMP 그 플랫폼이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넓은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여거에 익숙해지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참 선택을 잘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헬이잖아요. 딱 이렇게 따봉 날리고 내려줄 때, 야, 정말 뿌듯하던데. 저는 EV6 타면서 실내 공간 넓다는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한 번 기억나는 게 손님 타셨어. 내 차가 펠리세이드인데 넓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다른 거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우리 소나타 때 기억나시는 분들 뒷좌석에 이렇게 있으면 턱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평탄하다 보니까 이거는 왜 여기 턱이 없지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또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턱 없어서 편해요 하시는 분들 네, 네, 계세요. 계셨습니다. 네, 계세요. 여기 이제 전기차가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이 이 GMP 그 플랫폼이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넓은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그랜저 이상인 실내 공간이 나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혹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승객 4분이랑 캐리어 4개를 싣고 공항을 가는데, 와, 캐리어 4개를 싣고 손님 4명을 탔는데도 널널한 거예요. 그때 기분 좋더라고요. 동규님이 지금 아이오닉5 사륜차. 예, 사륜이죠. 네, 그렇죠. 겨울철 뭐 빗길 운전, 네. 뭐 눈길 운전 네. 했을 때 안전성이랑 운전 편의성이나 이런 게 사륜구동은 눈 올 때만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현대에서 만들어진 H트랙이라는 이 사륜구동은 전자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출발할 때라든지 정지할 때라든지 뭐 코너링을 할 때라든지 이게 이제 수시로 사륜이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전자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 올 때뿐만 아니라 비 올 때 타보면 후륜인 차나 전륜인 차보다 4바퀴가 같이 돌아갈 때 느낌은 확실히 좋아요. 이제 제가 느낀 것 중에 가장 편했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가 뭐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를 갔었을 때 뭐 주말에 가면 차가 나가려고 들어가려고 막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오르막을 올려다 보면 예전에 2륜으로 할 때는 딱 멈춰 있다가 앞차 가는 거 보고 출발하고 딱 엑셀을 밟았을 때 살짝 씩 하고 가는 그치, 경우가 가끔 스핀이잖아요. 있어요. 스핀이 근데 돼야지. 바퀴 4개가 동시에 딱 동시에 힘을 돌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출발이 되기 때문에 따로 스핀 현상이 없죠. 이거는 뭐 제 안전뿐만 아니라 손님의 안전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참 선택을 잘한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아이오닉은 실내 VTL이 아이오닉은 실내 VTL이 없어요. 저희도 영업용이라도 실내 VTL 뭐 있으면 참 좋겠죠. EV6 같은 경우는 이제 뒷좌석 중앙 하단 쪽에가 VTL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열었다 닫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가끔 가다 급할 때 뭐 노트북 또는 이제 뭐 태블릿 충전할 때 그때 이제 220V를 사용해서 충전할 수 있으니까 USB보다 5V보다 빠르니까. 장점이 눈이 뭐 오고 안 오고를 떠나 눈이 뭐 오고 안 오고를 떠나가지고. VTL 연결하셔야 돼요. 전기차 특성상 토크가 높기 때문에 밟을 때도 조금만 밟아도 차가 훅 나가고, 떼면 회생조동이 걸리니까 훅 쏘고 이러니까 당연히 멀미가 나는 거잖아요. 어느 컨트롤의 문제인 거고,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내연기관 차에 수십 년 동안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습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멀미가 생기는 거죠. 놀이동산에 가면 이제 범퍼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 범퍼카가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가지고 속도 낼 때는 이렇게 밟아주고 속도 줄 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내연기관은 이렇게 밟을 때는 이렇게 밟을 때 이렇게 밟으시는데 뛸 때 공통적인 게 이렇게 뛰잖아요. 멀미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렇다 보니까 저도 다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처음 사가지고 여거에 익숙해지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모드 자체가 회생제동 모드 자체가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제일 부드럽게 해놨거든요. 부드럽게 하고 1단계. 평소에는 좀 정주행하는 스타일이건데 차가 없어서 조금 밟았어요. 도착을 하니까 이 젊은 친구가 제가 전기 택시를 좀 많이 타봤는데 이렇게 멀미 안 한 적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따봉 날리고 내려줄 때, 이야, 정말 뿌듯하던데. 페리잖아요. 그죠. 감도를 좀 부드럽게 개선됐죠. 예. 페리 자체가 제 차보다는 그걸 좀 훨씬 더 부드럽게 재어서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저는 주로 시내에서는 아이페달을 이용합니다. 그 아이페달을 이용을 하는데, 이제 일단 코너링을 돌 때는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승객이 쏠리지 않도록 코너링을 회전한 다음에 속도를 내고,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고 악셀레이터를 급격하게 뛰지 않습니다. 발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엑셀링. 지금 천천히 밟았다가 천천히 뗐다가 천천히 밟고 천천히 떼는 연습도 하고 2단계로 제가 이제 2달째 영업을 돌았어요.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손님들이 대부분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편하고자 2단계보다는
그냥 이제 모든 손님들이 편안해하는 1단계가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1단계로 계속 그냥 저도 편하고 손님도 편하게. 운전자 습관이 내연 기관이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페달은 회생 제동은 쓰되 아이페달은 안 쓰고 이제 단계로만 조절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자기한테 맞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같은 생각입니다. 카더라 통신을 믿지 마시고 직접 한번 타보시면 진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전기차 오너가 되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100% 만족입니다. 고민은 결정만 늦출 뿐입니다. 전기차 알고 타면은 정말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